이 연예인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 할 때가 언제냐면 역사 이야기할 때. 왜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무 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하면 입을 꾹 닫거든. 근데 그러니까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찬원 씨도 나랑 같이 공부했고 빠비양 그다음이 조나단 동현이 격투기 동현이는 왜 한자로 무 알지 무 없을 무자 역사가 정말 전혀 없을 무야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야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진짜 아빠가 되니까 내가 역사 좀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역사 시작했어 했는데 대박 정말 태정 태세 문단 태 이러면서 딱딱딱 깨나가는데 완벽히 정백을 한거 합격했잖아. 진짜? 아이돌도 있다, 아이돌. 아이돌은 내가 이제 옛날에 그 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NCT가 선생님한테 감사 영상을 보냈어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NCT 나는 사실 맨 처음에 NCT 나 아이돌 잘 모르거든 미안한데. 이제 서울시티인 줄 알았겠지. 아 나는 그 뉴욕시티인지 알았어. 나 지금 방송에서 애드립 자격증을 따셨네. NCT 이게 아이돌 그룹 이름이래. 맞아. 도영이가 합격했다. 나랑 같이 공부해서 합격했다고 영상을 찍어 올렸더라고. 그 친구 된 친구야. 자, 아는 형님 전학 시청서 성명 최태성 이상혁 전은성. 먼저 교우 관계를 써놨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스승과 제자라고 해놨어. 그러면 태성이가 뭐 효성이한테 보컬 레슨 받고 아니 오늘 내가 연기 레슨 받는 아니 이 두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바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자격증. 진짜 어려운 시험이거든. 다 있어. 내가 가르쳤잖아. 그래서 스스로 생생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네. 사실이니까. 한국사 그것도 몇 급 있지 않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진짜 어려운 시험이거든. 이게 1급부터 6급까지가 있는데 심화와 기본으로 나뉘어져. 6급, 5급, 4급이 기본, 3급, 2급, 1급이 심화 이렇게 나눠지는데 1급 받으려면은 10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1명 또는 2명. 그거밖에 없어. 진짜 어려운 시험이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시험하면 우리가 수능, 고3들이 보는 수능 생각하잖아. 그 수능 고3만큼 엄청난 수험생들이 매년 보는 시험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어쩌면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냐면 대한민국에서 한국과 관련된, 국가와 관련된 기관에서 내가 일을 하고 싶어. 그럼 이 자격증이 있어야만 응시 지원이 주어지거든. 그러니까 젊은 층, 2030들한테는 취업하기 위해서는 필수 자격증이 한국사 능력검정 자격증이지. 상엽이는 너 몇 급이야, 여비는? 예스! 와, 1급이야. 1급이야, 1급. 에이, 그럼 다 볼 수 있겠네. 아니, 뭘 그렇게 해. 아니, 한 번에. 황임이 그러면 태승쌤한테 태성쌤 수업을 내가 열심히 듣고 시험을 봤지. 라떼는 약간 이렇게 1, 2, 3급으로 이렇게 나뉘지 않고 아예 고급, 중급, 세 단계로 하급으로 나뉘었어. 세 단계로 나뉘어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이게 나뉘는 거였어. 그래서 나는 내가 혹시라도 못할까 봐 중급을 아예 지원을 해서 받고 거기서 문제 2개 틀렸나?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 보여드려야겠죠? 인증서 태성이는 몇 급이야? 나 6급이래. 아니, 6급이래. 대성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다. 뭐 자격증 없어? 출제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지.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유 보여주자. 그래서 내가 굳이 시험장 가서 시험 봤잖아. 그것도 연속 2번이나. 만점? 다 100점. 100점이 나와. 강제가 된 거잖아. 깜냥이지. 아유, 황임이하고 효승이는 그러면 이렇게 한국사 이렇게 그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나? 나는 뭐 그냥 좀 아는 척 하고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나 너무 바보로 생각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한국사 자격증이라도 내가 갖고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덜 무시할까봐. 궁금한 게 따고 나니까 좀 바보 이미지가 없어졌어? 아닌 것 같더라고. 계속되던데. 그냥 역사는 잘 아는 바보. 나는 12년 전에 예전에 말실수를 한 적이 있어. 너무 유명하잖아.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너무 스스로한테 충격을 받은 거야.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스스로가 너무 창피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서 근데 그냥 하면 이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자격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자. 그리고 약간 그 비하인드를 얘기하자면 진짜로 내가 그때 욕먹을 때 댓글에
그럼 한눈검을 따던지 뭐 이게 있었어. 근데 나한테는 그게 약간 진짜 동아줄 같았어. 그래서 나 진짜 내 진심을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나 스스로도 반성하고 싶고. 근데 공부하면서 내가 느꼈지.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실수를 한 거구나를 더 뼈저리게 느꼈고. 그게 진짜 대단했어. 난 뭐 다 알고 있는데. 근데 태성 쌤은 왜냐면 사실은 뭐 효성이도 대단하고 사기도 대단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 역사에 관심 있는 우리 그 방송인들 진짜 많잖아. 진짜 이제 진짜 이 효성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연예인 중에서 한능검을 도전한 아마 그 맞아요. 초창기 맞아요. 정말 실력이 대단한 없어. 사람이고 맞아요. 요즘 이 연예인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 할 때가 언제냐면 역사 이야기할 때. 왜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무 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하면 입을 꾹 닫거든. 근데 그러니까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찬원 씨도 나랑 같이 공부했고 빠비양 그다음이 조나단 동현이 격투기 경연이. 동현이는 왜 한자로 무 알지 무 없을 무자 역사가 정말 전혀 없을 무야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야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진짜 아빠가 되니까 내가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역사 시작했어 했는데 대박 정말 태세 문단 세 이러면서 딱딱딱 깨나가는데 완벽히 정답을 한능검 합격했잖아 아이돌도 있다 아이돌. 아이돌은 내가 이제 옛날에 그 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NCT가 선생님한테 감사 영상을 보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맨 처음에 NCT 아이돌 잘 모르거든 미안한데. 이제 서울시티인 줄 알았겠지. 나는 그 뉴욕시티인 줄 알았어. 나 지금 방송에서 애드립 자격증을 따셨네. NCT 이게 아이돌 그룹 이름이래. 거기 도영이가 합격했다. 나랑 같이 공부해서 합격했다고 영상을 치고 올렸더라고. 그 친구 된 친구야. 이 영광을 최태성 선생님께 돌리겠습니다. 강사분들 다 잘하시잖아. 근데 우리 컨벨 쌤은 뭔가 어떤 특별한 쪽집게 뭐 그런 있나?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매일 거의 뭐 잠꼬대처럼 했던 게 역사는 최태성! 이 있어, 이게 맞아 시그니처.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무한! 이게 역사는 최태성 이게 우리 보는 수험생들한테 이게 길을 늘 넣어주고 그리고 그 수업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늘 해주시고 수업을 하니까 마음으로 뭔가 결의가 막 딱 차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그래서 다들 더 집중하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아픔들이 있잖아. 밑줄 쫙 동그라미 땡땡 열심히 외우고 나서 시험 본 다음에 일주일 있다 까먹고 이거 왜 배워? 라고 욕 많이 하는데 역사는 사실을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야. 사람, 그 사람의 여정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역사를 배웠다고 하는 거지 사실을 암기했다고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다. 그러면 태성이의 강의를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듣잖아. 태성이가 생각하는 본인의 강의의 그 강점이 뭐라고 생각해? 본인만의 강점. 일단 내가 대한민국에서 한국사 누적 수강생이 지금 700만 명이 넘어. 700명이요? 700만 명이 넘어. 이제 조만간 하면 1000만 향하고 갈 텐데 제일 많이 이야기한 첫 번째 이유 대한민국 지존 아트 판서. 내 판서는 아트야. 그러니까 글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한눈에 구조화시켜가서 한 번에 눈에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짜주는 거지. 한 번 더 다른 거 보여줄까? 똑똑하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저런 장이 한 번 와야 되는데. 그렇지. 요게 이제 아트 판서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 우리는 주식인 줄 알고 저렇게. 못 들은 거야. 저런 장이 저게 지금 뭐 그래프로 보이니? 글씨가 안 보이고 선만 이렇게 막 보이니까. 아니 근데 수근아 너 말 잘했어. 지금 저런 장이 한번 와야 되는 거잖아. 저게 지금 광복의 장이 오는 거야 지금. 보이는 거야 지금. 잘한다. 두 번째는 솔직히 나는 재미있게 강의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막 재미있게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나는 감동 있게 이야기하는 스타일. 감동이 있어. 감동. 내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댓글에 우는 사람들이 많아. 우는 수험생들이. 뭔가 감동을 받은 거지. 근데 내가 감동을 준 게 아니라 역사 그 자체가 감동이야. 그 역사를 잘 들으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 감동을 받으면 살아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잡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포인트. 아트판서, 감동 있는 역사. 요걸로 내가 이제까지 일타 강사가 된 거지. 이제 말을 잘하는데. 아니 말을 진짜 너무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잘해. 근데 상임이도 그렇고 효성이도 그렇고 왜냐면 아무리 뛰어난 스승님을 만나도 사실은 제자가 못 따라가면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렇지. 그 두 사람만의 어떤 그 학교 비결이 있으면 나는 스케줄 하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진도 따라가는 게 되게 힘들었다? 그치.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1.5배속을 해서 여러 번 보는 걸 반복했어. 그럼 약간 복습도 되고 빠르게 흐름을 다시 한번 캐치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당근을 되게 많이 줬어. 최태성 쌤이. 어떤 당근?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여러분 잘하고 있다. 지금 한 명 한 명 이거 우리가 시험 보려고 외우는 거긴 하지만 사람 이름을 외우고 연도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 약간 그런 감동을 계속 주니까 나 완전 F인데 완전 불타오르는 거야, 의지가.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 시험 시간대에 맞춰서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한 달 전부터 했어. 그래서 약간 아침형 인간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그 시간대에 항상 뇌가 맑게. 노력을 많이 했구나. 나도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그랬어. 무조건 암기해서 내가 이거를 맞추려고 했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이게 어떤 재밌는 이야기고 궁금한 이야기였던 그런 걸 듣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어서 이걸 외워야지라기보다 그냥 이해를 하니까 다 이야기가 보여지는구나. 저 얘기가 너무 어렵지 않아? 원래 공부 기철이가 우리 저 최태성 선생님이 그 강의를 전부 다 노래로 해주면 김희철 바로 희철이 다 한 달 있다가 나온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다 노래로 하는 다 할수 있어. 이수일과 심순애. 역사 공부하고 좀 달라진 게 있나? 우리는 누군가의 꿈 위에 살고 있고 우리도 누군가의 꿈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과거의 꿈으로 보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지. 자격증은 있는데 설명이 잘 안 되는구나. 머릿속에는 정말 많은 게 있는데 내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막 앞으로 도와주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시청자분들도 편집을 좀 잘해주세요. 나도 비슷한 맥락인데 특히나 크게 달라진 거는 나는 국가 공휴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릴 때는 철없이 그냥 쉬는 날, 빨간 날. 그치. 빨간 날이라고 했지. 아, 올해 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선생님이 그 강의 중에 약간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 여러분, 3일절에 왜 쉬는 줄 알아요? 잘 기억하라고. 근데 그때는 그게 어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야. 우리가 초등학생 때 3일절, 광복절, 개천절 쉬는 날 아니었으면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었을까? 그렇네. 지금 제헌절 공휴일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제헌절 기억 못하는 사람 벌써 생겨나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걸 국가에서 정해서 쉬는 날 정도를 만들어줘야 모두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오래오래 할 수 있구나. 이거를 되게 깨달아서 아 그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루가 진짜 되게 얼마나 고생하셔서 우리가 얻은 것인지 감사하게 살자. 이런 생각으로 마음가짐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 진짜 노는 날 아니었으면 기억 못 해. 아유, 정말 멋지다. 나 진짜. 진짜. 노는 날 아니었으면 진짜 우리가 몰랐을 거야. 그러네. 아, 와닿는다. 자, 다음은 교육관계에 이어서 두 번째 란에 이건 좀 의미 있는 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란이 있어. 아까 내가 역사가 뭐라 그랬지? 인문학. 인문학이다. 그렇지. 잘 들어야 돼. 잘 따라와야 돼. NCT 도영이가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오늘 내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 한 명을 내가 소개를 할게. 혹시 이석영 선생님이라는 이름 들어봤나? 석영. 처음 들어봤지. 처음 들어봤지. 한번 물어볼까? 장훈이는 안 독립운동가 오! 역시 그러니까 진짜 많이 알아. 이 장훈이가 역사 진짜 많이 알아. 아는 형님계 도영이라서. 그러니까 좋아. 혹시 우리나라가 망한 그 연도가 1910년도 경술국치라고 하잖아. 경술국치. 우리 그때부터 식민지가 된 거 아니야? 그 즈음에 조선에서 제일 부자, 그 부자를 손꼽아 봐라 라고 하면 그 손꼽아 보는 사람 중에
이석영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이 사람이 땅이 너무 많아. 특히 지금 우리 남양주 일대 있잖아, 남양주. 그 남양주 일대가 다 이 사람 땅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의 이런 말이 있어. 이석영 남양주 땅을 다 걸어가가지고 어디 가면 이석영 땅이 끝나냐? 동대문에 와야 끝난다니까. 남양주부터. 어마어마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쑥쑥 들어오네. 그렇지. 우리나라 제일 비싼 땅이 어디야? 지금. 명동? 아니 아니지. 제일 비싼데. 명동이지 명동. 그렇지. 영천이 잘해. 명동이 제일 그런 거 잘해. 명동이 제일 비싸잖아. 그 명동 일대 땅도 이 사람 집. 이 사람 땅.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땅 값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사람이면 대략 3조. 와 서장훈이 이전대판 서장훈이네. 1조가 더 넘어. 장훈아 조금만 더 분발하자. 좀 더 분발하자. 장훈이 땅에 힘을 내자. 장훈이 땅은 강남에서 미사리에서 끝나거든. 와 남양주에서 그래서 명동도 그래서 거의 동대문까지. 그 남양주 일대 땅과 이 명동 일대 하여튼 뭐 전국에 땅이 너무 많아. 한 3조 원의 사나이야. 3조 원의 사나이. 그런데 이 사람 이 형제들이 있어. 이씨 육형제라고 하는데 이 이석영이 이제 둘째야. 둘째인데 경술국지 나라가 망할 즈음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 결론을 내려. 나라가 망하면 부자도 없다. 이러면서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넘어가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 육사, 우리나라 그 육군의 어떤 그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신흥 유관학교를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1930년대 돌아가셔. 이 3조 원의 사나이가 돌아가시는데 다 병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병명이 뭐냐면 아사야. 아사. 돈이 굶어 죽는데 그 아사? 못 드셔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으셨어. 왜 돈이 없었나? 그 돈 다 쓴 거야. 다 썼어. 독립운동이 다 쓴 거야. 와 진짜 대박. 근데 이 이석영 선생님에겐 꿈이 있었거든. 그 꿈이 뭐냐면 나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꿈. 그 꿈 하나로 살아오신 분. 그 꿈이 뭘까? 그 꿈이 바로 지금 너네들이 앉아있는 이 공간. 그리고 너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 이걸 꿈꾸면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놓았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늘 아까 우리 상엽도 얘기했잖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잖아 다들. 그지? 근데 그게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준 누군가로부터의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 잊지 말라는 것. 아니 근데 이제 이 집안이 정말 대단한 게 육형제라 그랬잖아. 첫째가 이건영도 독립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셨어. 병사. 둘째가 이석영. 모든 재산 다 내놓고 아사. 셋째가 이철영도 독립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셨어. 넷째가 이회영은 독립운동하다 아주 감옥에 갇혀서 옥사하셨어. 다섯째 이시영 빼고 여섯째 이호영. 독립운동하다가 행방불명이야. 산속에서 돌아가신 거지. 다 독립운동. 그렇지. 마지막 다섯째가 이시영이야. 이시영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한번 봐봐. 여기 지금 이제 가운데 김구선님 보이지? 지금 광복되고 지금 왔는데 지금 표정들 봐. 너무 좋지. 웃고 있지. 그런데 거기서 단 한 사람이 지금 울고 있어. 어느 한 노인이 모자 쓴 노인이 보여? 저분이 이시영이야. 자기 모든 집안이 다 풍비박산 나고 광복이 되어가지고 공항에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모습. 저 눈물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말자고. 그리고 나라 초반에 건국 기틀을 좀 잡는데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 이시영. 상엽이도 진짜 그럼 내 제자인데. 진짜 너무 감사한 분이 위대한 분이시네. 이시영 선생님은 처음으로 너무 진지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특집인 거지. 그렇지. 이제 유명한 분들 진짜 많잖아. 뭐 사실 뭐 유관순, 뭐 이순신, 세종대 많은데 사실 교과서에 한 줄 나오지도 않는 분들도 많으시거든.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석영 선생님 교과서에 안 나오신다고. 근데 그런 분들을 한번 좀 우리가 소개시켜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